자, 여러분 이제 연결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1운동의 결과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막 여러분 평화적으로 데모를 하는데 일본군이 총을 쏴가지고 내 아내 끔찍하게 내 자식이 죽었어. 복수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1운동의 결과 수많은 젊은 남자들이요 만주로 가서 여러분 무기를 들고 일본군이랑 맞짱을 뜹니다. 바로 뭐냐? 항일. 일본에 저항해서 무기를 들고 엄청나게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이랑 싸웠다. 항일 무장 독립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럼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 니네 혹시 1920년에 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홍범도란 장군이 여러분 만주에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꽤 많이 죽이죠. 이거 영화도 몇 년 전에 한 적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같은 해 1920년 홍범도 장군과 바로 누구예요? 김좌진 장군이 여러분 그 밖에 여러 장군이 연합해서 우리 군대가 독립군이요 500명 1000명이 일본군 한 6000명 5000명을 최고로 많이 죽인 우리 민족의 위대한 대첩. 여러분 무슨 대첩? 청산리 대첩.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아하 3.1운동의 결과 중국의 5.4운동에 영향을 줬다. 무단통치해서 일본이 놀래가지고 문화통치가 되는 계기가 됐다. 더 중요한 거 샹하이 대한민국 임정이 생겼다. 세 번째 사회주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무장투쟁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요까지는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있겠지만 동사에서도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해볼게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해보자, 여러분. 1919년에 자, 파리 무슨 회담? 여러분, 강화회담에서 중국이 완전히 좌절하죠. 첫째, 일본의 21개조를 영국, 프랑스가 통과시켜주죠. 자, 베이징에서 온 군벌의 외교관들은 말도 못하죠.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무슨 체제라고 불러요? 베르 사유 체제가 돼버리죠. 그런데 마침 여러분 이 당시 중국의 국민들은 매우 똑똑해져 있죠. 왜 똑똑해져 있느냐? 바로 여러분 천두슈 후스의 여러분 무슨 문화운동으로? 신문화운동으로 매우 똑똑해져 있죠. 게다가 1919년 여러분 바로 동방의 아름다운 국가 여러분 조선에서 무슨 운동이 터졌어요? 3.1운동이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특히 베이징 대학의 학생들 베이징의 시민들 중국의 시민들이 야 봐라 저 조선이란 나라 수백만 명이 멋지게 3.1운동을 했다. 봐라 파리 강화회담 베르사유 체제에서 일본의 21개조가 통과가 됐다. 우리의 굴욕이다. 봐라 신문화 운동으로 똑똑해지지 않았냐. 이거의 여러분 결과 드디어 1919년 여러분 중국의 수천만 명이 3.1운동의 영향 21개조 통과된 거에 대한 분노 신문화 운동의 영향으로 여러분 바로 중국판 3.1운동인 여러분 5.4운동이 딱 갖고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중국이 여러분 대단한 건 있어요. 영토가 우리보다 한 20, 30배 크죠. 남한의 100배래. 현재로 치면요. 남북한 합해서 50배. 남한의 몇 배가 커요, 여러분? 100배가 크대요. 인구도 야 장난 아니죠. 수천만 명이 여러분 데모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 이때도 여러분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었어요. 뭐냐? 해안가를 중심으로 샹하이, 항저우에 일본, 프랑스, 영국에 많은 공장들이 몰려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5.4운동으로 다 막 총 파업하고 막 데모하니까 세계 경제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베이징 정부. 자, 이 당시 베이징 정부는 누구 정벌이에요? 군부 정부죠. 얘네들도 겁먹은 거야. 왜냐? 저기다가 여러분 사인해버리면 전 국민에게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베이징 정부 외교관도 어떻게 해요? 파리 강화회담을 사인하는 걸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5.4운동으로 갑자기 또 누가 등장하느냐? 우리 여러분 무슨 쓴원이 등장해요. 다시 꽝저우, 꽝둥이 숨어 있었거든요. 위안스카이 때문에 다시 딱 등장해서 야 맞다. 우리 민족이 정말 진정 독립이 되고
정말 자주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뭐를 해보자 해서 여러분 5.4 운동 이후 바로 직후에 요 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무슨 당을 만듭니까? 국민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1, 2년 있다가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신문화 운동 누가 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거는요 베이징 대학의 유명한 교수였던 여러분 천두슈라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사람 이름을 우리 한글로 쓰면 진독수예요. 나 이렇게 외웠어. 정말 진한 독물.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 천두수가 여러분 바로 1921년쯤에 바로 소련에 여러분 돈 받아서 여러분 무슨 당을 만들어요? 국민당을 만듭니다. 그럼 5.4 운동의 결과 앞으로 중국 현대사의 주인공이 되는 두 당이 생깁니다. 하나는 쓴원이 만든 무슨 당? 국민당. 하나는 천두슈가 만든 무슨 당? 공산당. 딱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외워볼게요. 5.4 운동의 영향. 베이징 정부가 사인을 거부했다. 21개조 통과시키는 거를 자기네들도 사인을 안 했다. 두 번째, 쓴원이 민중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국민당을 만들었다. 요게 95%. 그리고 약하지만 공산당도 만들어졌다. 근데 여러분 요 공산당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소련이 엄청난 자금을 지지해줘요. 그래서 대중적 인기는 쓴원의 국민당이 많지만 약점이 있어요. 왜? 돈이 별로 없으시고요. 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산당의 나쁜 점, 너무 인원이 작아요. 소수지만 등 뒤에 누가 있었어? 제일 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요. 요 문제가 엄청나게 잘 나와요. 3.1운동보다 동사에서는 여러분 무슨 운동이? 5.4 운동이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천히 지어볼게요. 자, 1919년 중국 민족주의 운동인 5.4 운동의 배경은 당연히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두 번째, 파리 강화 회담. 다른 말로 베르사유 체제의 21개조 통과가 직접 원인이었다. 세 번째, 신문화 운동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똑똑해져 있었다. 그러면 5.4 운동의 결과, 베이징 군벌 외교관이 여하튼 찬성하지 않았죠? 좋은 거고. 두 번째, 국민당 플러스 무슨 당이 생겼다? 공산당이 생겼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또 재미있는 얘기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도 이거 문제가 터진 거야. 왜냐?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특히 일본도 공장이 다 중국 쪽에 있는데 중국에서 여러분 파업하고 지금 공장이 안 돌아가죠. 또 영프가 이렇게 봤더니 일본이 너무 세. 왜냐? 같은 편이긴 한데 다른 서양은 여러분 중국이랑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일본은 코앞에 있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일본이 중국을 다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1921년에서 1922년 여러분 미국의 수도 여러분 워싱턴에서 워싱턴 회담이 열립니다.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워싱턴 회담에서 열려서 결정된 여러 가지 다음의 정책을 워싱턴 따라해볼게요. 워싱턴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워싱턴 회담은 왜 열렸느냐? 요 당시 여러분 전 세계 짱이 누구예요? 미국이죠. 미국이랑 거의 친척이 있죠.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영국이죠. 미영이 모여서 큰일 났다. 일본이 같은 편이긴 한데 전쟁 끝났는데 너무 좀 힘이 세진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하나의 진실이 있어요. 1인자는요 절대 2인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1인자는요 2인자를 견제해요. 왜? 2인자가 잘못하면 내 자리를 뺐잖아요. 그건 적이든 내 편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2인자는 견제하게 돼 있어요. 이때 미영이 왜 워싱턴 회담을 하느냐? 결국 여러분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견제하느냐? 첫 번째 해보자. 야 일본아, 왜? 너 안 되겠다. 너 때문에 지금 중국 애들이 데모하고 파업하니까 전 세계 경제가 안 돌아간다. 너 쌍둥반도, 다른 말로 여러분 무슨 따오를 칭따오 포기하고 중국에게 돌려줘라. 여러분 그러면 워싱턴 회담, 워싱턴 체제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무슨 개조? 21개조가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워싱턴 회담에서 산둥 반도를 일본이 포기하고 누구에게 여러분? 중국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와, 이때 일본 좀 타격이 컸겠죠. 게다가 두 번째, 일본이 봐봐요 여러분. 일본이 2차 영일 동맹 해가지고 1차 대전 벌어지자마자 산둥반도 먹은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강대국인 영국이랑 일본이랑 붙어 있으면 일본이 그거 믿고 여러분 더 세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슨 동맹을? 영국과 일본이 맺은 여러분 무슨 동맹을? 영일 동맹을 파기, 없애버립니다. 다른 말로 영일 동맹을 해체시켜버렸다. 그럼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하나의 무기가 없어진 거죠. 전 세계 두 번째로 힘이 셌던 이제 영국이랑 동맹이 끝나버린 거예요. 게다가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비행기가 있긴 있었지만 군사력에 큰 좌우를 못했어. 이 당시 어떤 나라의 군사력은 뭐냐? 배예요. 배, 쉽. 뭔지 아시죠? 배틀쉽.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해볼게요. 갑자기 미국이 야 우리 전쟁하느라고 돈도 많이 쓰고 두 번째 무기 가지고 있으면 전쟁할 생각을 하니까 난 미국은 예를 들어 볼게. 배를 500척에서 200척으로 줄일게. 영국도 500척에서 200척으로 줄여. 그러면 일본은 500척에서 70척으로 줄이래. 얘들아 이거 말도 안 되죠. 아니 예를 든 거야. 이런 비율이야. 미국은 500척에서 200척 많이 줄였네. 영국 500척에서 200척 많이 줄였네. 일본 500척에서 70척이래. 확 줄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왜? 해군력이 없으면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워싱턴 회담. 자, 워싱턴 체제에서 일본의 무슨 역을? 해군력을 확 하고 축소시킵니다. 좀 정확히 얘기하면은 큰 배 주력 함대를 굉장히 확 하고 줄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말고도 워싱턴 회담 여러 가지 하겠지만요. 워싱턴 회담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떠오르고 있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견제하느냐? 산둥반도, 칭다오를 포기하게 했다. 중국에 돌려주게 했다. 두 번째, 영일 동맹을 해체시켰다. 세 번째, 일본의 해군력, 주력함을 축소시켰다. 요 세 가지는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런데 잠깐만. 자, 그럼 여러분 좀만 내가 심학설 해볼게요. 해군력을 줄인다는 거는 누구를 약화시키는 거야? 일본의 군대도 약화시키지만 일본의 군인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럼 일본 군인 기분 나쁘겠죠. 액션 취해야 되겠죠. 근데 액션을 안 취해요. 왜 그럴까? 21년이잖아.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일본은요. 일본 복습 1912년부터 1926년까지 군대는 약해지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었죠. 아무리 군대지만 의회, 민주주의한테 까불지 못했어요. 바로 이때를 아까 배웠었죠? 무슨 크라시? 다이쇼 무슨 크라시? 데모크라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군인들도 찍소리 못하고 그냥 동감을 했던 거야. 대신 여러분 일본 해군과 특히 일본 해군과 육군 애들은 내부적으로 슬슬 불만이 있었겠죠. 나중에 이게 표출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은 발생하는데 여하튼 분위기는 지금 좋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5.4 운동만큼 많이 나오는 거. 저 연도 외울게요. 1921년에 워싱턴 회담이 열렸습니다. 그거의 최종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일본을 견제한다. 그래서 산둥반도, 칭다오를 중국에게 돌려주고, 그렇죠? 영일동맹 해체, 해군력을 약화시킵니다. 대신에 여러분 한번 때렸으면 뭐도 필요해요. 당근도 필요하겠죠. 살짝 여러분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요. 자, 좀 지도가 좀 똑같죠? 자, 똑같고 여러분. 여러분 이쯤에 무슨 주가 있어요? 호주 아시죠? 그럼 여러분 호주라고 치면 여기 섬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거를 여러분 요 섬들을 남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들이다. 무슨 군도? 남양군도라고 불러요. 약간 위치는 그냥 편의상 거니까 자, 세지하시는 분들 너무 엄밀하게 하지 마요. 자, 그러면 호주 바로 앞에 있는 남양군도가 독일 건데 요것도 일본이 뺏어요. 대신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 배우고 있는 게 1921년 무슨 회담이에요?
워싱턴 회담에서 뭐라 그러느냐 좀 과장해 볼게요. 1번아. 네. 쌍둥반도는 중국에게 준 대신에 니네가 그때 먹었던 남양군도는 그냥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남양군도는 그냥 줍니다. 그래서 일본이 기분은 나쁘지만 여러분 다 뺏긴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요 남양군도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 1922년에 남양군도에 일본 애들이 커다란 사무소를 만듭니다. 요 사무소를 그냥 알아만 두세요. 무슨 청을 만들었다? 남양군도를 다스리기 위한 관청, 남양청을 만들었다. 다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워싱턴 회담. 가로치고 무슨 체제? 워싱턴 체제. 됐죠,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하나 또 재미있게 해줄게요. 자, 방금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1차 세계대전이 왜 벌어졌어요? 지구의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여러분, 서양 열강들이 서로 땅 따먹게 하다가 여러분 감정 상해가지고 패싸움 난 거잖아. 솔직히 여러분. 맞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워싱턴 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볼게요. 자, 거대한 중국이 있어. 근데 여러분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무슨 이탈리아가 여러분 중국을 가지고 또 경쟁을 하면 승전국끼리 싸움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워싱턴 체제에서 자 뭐를 만드느냐 중국 중화민국에 얘기를 해요. 야 중국아 우리 5국가 우리 워싱턴 체제에 참여한 워싱턴 회담에 참여한 국가들은 중화민국의 주권과 독립을 인정 내지는 보호해 주겠다. 되게 좋네요. 이 말은 좋죠. 근데 속지 마세요. 이거야 중국아 니네 겉만 그런 거야. 니네 독립국가고 주권은 보장해 주겠지만 우리 국가들이 니네 중국은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걸 개방을 해야 돼.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아니 이거 웃기지 않니? 주권과 독립을 인정해 주면 어느 순간은 야 미안한데 요 몇 년간은 보호무역을 할게. 야 관세를 더 내. 이게 주권이고 독립인데 그거 없이 그냥 말만 우리 워싱턴 체제에서 결정을 했다. 중국의 주권과 독립을 인정해 주겠다. 대신에 중국은 무조건 우리에게 문을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게 5나라에게 10번 기회균등을 줘야 된대요. 야 이것도 여러분 내가 보기엔 그래고 이거 말이 기회균등이지 약간 어떤 냄새가 나요? 최혜국 대우 냄새가 좀 나지 않아요? 물론 최혜국이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좀만 음미해봐. 영국, 프랑스 모든 나라들이 중국 갔을 때 누구에게만 주면 안 돼. 똑같이 열란 얘기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웃긴 얘기 해줄게요. 옛날 우리가 뺏어갔던 무슨 법권, 치해 법권이랑 우리가 뺏어갔던 어떤 지역, 조차지역, 그 다음에 관세는 여러분 기억나나? 관세 협정권이라고요. 난징 조약 이후에 중국 애들이 관세를 함부로 못 매기죠.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강대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이거를 관세 협정권이라 그래요. 즉 중국은 여러분 관세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워싱턴 체제가 얼마나 웃기느냐? 말로만 이뻐요. 주권, 독립은 인정해 주는데 중국은 모든 나라의 문호를 기회균등하게 열어라. 우리 똑같이 먹을게. 게다가 그 전에 뺏어갔던 치해법권도 유지하는 거야. 샹하이 조차지 거리주도 유지하는 거야. 관세도 니네 마음대로 못해. 이게 여러분 무슨 체제예요? 워싱턴 체제, 워싱턴 회담이야. 즉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워싱턴 회담은 2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건 뭐야? 1등 국가들이 일본 견제하겠다. 2번째, 야 우리 이겼으니까 중국 기회균등하게 나눠 먹자라고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저 때도 결국 뭐야? 양육 강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교훈은 뭐냐? 우리가 자주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무슨 역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력을 계속 키워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5.4 운동이랑 여러분 무슨 체제? 워싱턴 체제, 워싱턴 회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이제 흘렀는데 해볼게요 여러분. 자, 어떤 학생들이 여러분 그 질문을 했는데 재미있게 해줄게요. 자, 해보자. 지도를 좀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가 지금 무슨 징이라고 부를게요? 베이징. 자, 여기가 여러분 무슨 징? 난징. 자, 여기가 무슨 하이? 샹하이. 요쯤이 무슨 쩌우? 광저우고 요 근처 동네를 광둥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신해혁명에서 중화민국 했을 때 맨 처음 수도는 난징이었어요. 그러다가 스논한테 총통을 넘기면서 스논이 베이징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1912년부터 무슨 민국의 중화민국의 수도는 계속 베이징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 장제스가 독재하고 하니까 스논이 도망쳤죠. 그래서 여러분 스논이 요 광저우 광둥에 1900 17년쯤에 도망쳐서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뭐라도 돼요? 광둥 정부, 광저우 정부를 세워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스논이 그래서 샹하이 그 신해혁명은 난징을 수도로 삼으려고 했지만 결국 성공하자마자 베이징으로 갔다. 그러면 스논은 베이징에서 위안스카이 때문에 도망쳐가지고 떠돌다가 한동안 무슨 저우? 광저우. 같은 말로 광둥에 계셨구나. 그래서 임시정부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논이, 봤더니 여러분, 중국이 완전 개판이에요. 뭐냐? 해보자, 여러분. 여태까지 벌어졌던 일들은 어디에 포함되느냐? 천천히 해볼게. 스논이 언제 죽어요? 1916년에 죽죠. 여러분, 스논이 죽자마자 중국이 엄청나게 여러분 분열되죠. 언제까지? 1928년까지. 자, 외워봅시다. 스논이 죽은 1916년에서 1928년까지 여러분 바로 각지에서 군인들이 자기 지역을 다스리면서 외세와 결탁을 했다. 그럼 무슨 시대예요? 군벌 시대인 거야. 그럼 여러분 한번 지도 그려볼게요. 아니야? 편하게 들으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게 중국이면은 자, 만주에는 뭐 짱짜린, 그 다음에 베이징과 그 근처에는 뭐 단기서, 요 옆에는 누구, 옆에는 누구. 또 여러분 요 강남은 장난 아니야. 강남은요 수십 개 여러분 군벌들이 날뛰고 있는 시대가 요 시대야. 근데 요 군벌, 요 군벌, 요 군벌, 요 군벌이 싸워서 베이징을 차지한 요 지역을 먹으면 얘가 정부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얘가 힘이 세면 얘 쫓아내고 얘가 베이징을 먹으면 또 얘가 베이징 중화민국의 짱이 되는 거야. 이런 여러분 군벌 시대에서 계속 뭐가 터진 거야. 자, 1900 해보자. 17년 1차 대전에 참전하고, 그렇죠? 또 1919년 파리 강화회담 때문에 1919년 뭐가 터져? 오사운동이 터지고, 여러분 국민당이 만들어지고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이거 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한 지금 무슨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군벌 시대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자, 이제부터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스논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고 참 훌륭을 해요. 그래서 오사운동 여러분 끝나자마자 스논이 무슨 당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국민당을 만들었죠. 그러면 스논의 좋은 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논의 약점이 있어요. 첫째, 혁명을 하던 여러분, 전쟁을 하던 뭘 하던 여러분, 뭐니 해도 쇼미더머니죠.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스논은 미안한데 재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재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무슨 력이? 군사력이 너무너무 없는 거야. 이때 여러분 누가 접근하느냐? 여러분 전 세계 가장 큰 국가, 전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였던 여러분 소련이 스논에게 접근을 합니다. 스논아, 너 참 훌륭하다. 너 우리 소련이 엄청난 돈과 엄청난 무기를 대줄 테니까 소련과 손잡다. 이때 여러분 스논이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거든. 미국도 그냥 도와주는 척하지, 영국도 바쁘지. 근데 소련이 엄청난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논이 요걸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럼 여러분 소련은 누굴 좋아해요? 바로 중국 무슨 당을 좋아하겠어요? 공산당이 소련 부하죠. 이때 소련이 너 스논아, 너는 내가 민족주의인지 아는데 이 스논은 민족주의면서 공산주의를 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소련이 그러면 우리 공산당이랑 너 국민당이랑 같이 연합을 하면 우리 소련이 돈이랑 탱크랑 다 대주겠다는 거야. 이때 여러분 스논이 솔직히
사회주의를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으셨고 또 방법이 없었어. 왜냐? 혁명을 하려면 여러분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스논이 유명한 말을 해요. 어쩔 수 없다. 용공자, 연소, 용공이란 말을 해요. 소련과 연결해서 공산주의를 이용해서 혁명을 벌이자. 그래서 연소 용공이란 말을 하면서 여러분 드디어 스논이 소련의 여러분 제의를 받아들여서 해보자 여러분. 자, 드디어 1924년 제1차로 스논의 국민당과 그 다음에 중국의 공산당이 여러분 연합을 합니다. 요거를 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제1차 국공합작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1924년 1차 국공합작은 자 볼게요 여러분. 국민당이 90%고요. 공산당이 10%야. 돈은 공산당이 되지만 누가 짱이야? 국민당이 훨씬 크죠. 그래서 이거 하나 이렇게 줄게요. 국민당이 이거야. 야, 1차 국공합작을 하겠지만 1대1은 안 된다. 우리 국민당이 훨씬 세니까 니네 공산당이 국민당에 가입을 하는 것처럼 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걸로 조금 자존심을 지키는데 여하튼 1924년 1차 국공합작을 합니다. 이 순간부터 이제 누가 지원해줘요? 소련이 엄청난 돈과 무기를 지원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논께서 1925년 여러분, 너무 혁명을 오래 하시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내장이 망가지나 봐. 무슨 말이냐? 이때 여러분, 이 스논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 무슨 암으로 내가 알아냈어요. 간암으로 이렇게 사망을 하십니다. 그러면 스논이 사망했을 때 스논이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언제? 광저우에 있을 때 그 군벌들이 스논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스논도 반대파가 있겠죠. 그 스논 반대파가 스논 죽이려고 할 때 스논 목숨을 여러분 구해준 남자가 있어요. 바로 누구냐? 스논을 너무나 존경했던 여러분 무스스 장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논이 죽자마자 자연스럽게 이제 누가 뜨기 시작을 해요. 장제스가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 1925년 스논이 죽은 해에 엄청난 여러분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 1925년 여러분 샹하이에서 5월 30일 샹하이 530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그냥 통으로 외우자. 1924년 너무나 중요한 거죠. 1924년 드디어 제1차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았다. 이거를 유식하게 얘기하면 좌익, 공산주의와 우익, 민족주의가 힘을 합했다. 무슨 합작? 좌우합작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자, 하나만 해보자. 또 해볼게. 1차 국공합작이 딱 전해지자마자 여러분 요때 우리 한반도는요 독립운동가 반은 자 여러분 사회주의를 거의 우리가 약간은 틀린데 그냥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사회주의를 우리가 무슨 주의라 부르자 앞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 얘기라 불러요? 좌익이야. 원래는 깊숙이 들어가면 조금씩 좀 의미는 틀려요. 그래도 이제 동사니까 자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익. 그러면 반대가 뭐예요? 우익이죠. 우익은 우리가 여러분 무슨 주의라 불러요? 민족주의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두 분들이 좀 지향하는 게 틀려요.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노동자와 농민을 주로 해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분들은 무슨 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우익 민족주의는요 기본적으로 무슨 주의를 깔고 가요? 자유주의. 자유주의가 뭐냐? 개인의 자유야. 즉 개인이 사유재산 가질 수 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이 종교도 가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사회주의는 안 된다. 사회, 집단이 중요하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다 뭐 나쁜 건 아닌데 약간 좀 안 좋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서 야 중국에서 1차 국공합작을 했어. 그러면 민족주의 계열인 국민당이랑 사회주의 계열인
공산당이랑 힘을 합친 거죠. 뭐를 위해서? 반제국주의, 반군벌, 민족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영향으로 이거 안 해줄게요. 1927년 조선에서도 그럼 우리 일본이랑 싸우기 위해서 같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합치자 해서 여러분 바로 1927년 국내에서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무슨 간에? 신간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중국에는 1차 국공합작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신간회가 좌익, 사회주의와 우익, 민족주의가 연합한 게 바로 신간회가 되겠죠.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중국의 1차 국공합작의 영향으로 만주, 한반도 여러 군데서 좌우가 합치는 좌우합작 운동이 벌어졌겠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재밌는 거. 여러분 중국의 샹하이를 아마 가본 학생이 좀 있을 건데요. 자, 요게 황하고 요게 이렇게 창창강이면 여기가 샹하이인데요. 알다시피 여러분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보다 샹하이가 더 크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가 더 발달을 했어요. 그럼 이때에도 여러분 샹하이에 외국계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 누굴까?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있겠죠. 그러면 왜 외국계 공장이 샹하이 중국에 많을까? 이때도 여러분 중국인들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 영, 푸, 이탈리아, 일본 애들이 여러분 이 중국인을 되게 무시해요. 해볼게요. 샹하이에 여러분 방직 공장. 자, 방직이니까 옷 만드는 데죠. 여기에 일본인 감독관이니까 그냥 편하게 일본인 공장장, 사장을 하자. 일본인 사장이 중국인 여성분을 막 때리고 이렇게 한 거야. 나쁜 짓을 한 거야. 말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같이 일하는 중국 남성들이 분노하겠죠. 그래서 아니 중국 여자를 막 괴롭히고 막 학대하니까 중국인 남자 직원이 뭐 하는 거냐고 막 이제 싸우다가 두드러 패니까 데모가 난 거야. 그래서 막 데모하는데 웃긴 건 뭐냐? 일본 군대가 오더니 일본 군대가 총으로 쏴버린 거야, 여러분. 그때 몇 명 죽어요. 그러니까 멘붕이죠. 아니 여성이 학대를 당해서 하지 말라고 데모를 했더니 일본 군대가 와서 2명인가 3명을 쏴 죽인 거야. 이게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여러분 샹하이에서 막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니까 이번엔 누가 와요? 영국 경찰이 와요. 영국 경찰 왔는데 누구냐? 영국이 고용한 인도 애들이 있거든. 그러면 영국의 경찰 인도에게 또 총을 쏴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이탈리아군, 미군 와가지고 막 쏴버려요. 이거를 바로 중국의 1925년 샹하이에서 여러분 5월 30일 날 맨 처음에는 일본, 두 번째는 영국, 세 번째는 미국, 이탈리아 군대가 샹하이에 있는 그 군대가 평화적으로 데모하는데 중국 노동자를 쏴주겠다. 이걸 여러분 530 사건이라고 그래요. 화나죠 여러분? 야 말이 되니? 이런 식이야.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로 광화문이나 동대문에서 막 데모하는데 갑자기 막 일본군이랑 갑자기 독일군이 와서 그냥 우리를 쏴주겠는데 걔네들은 체포가 안 돼. 야 화나죠. 그런데 이때 웃긴 건 뭐냐? 외국 여러분 제국주의가 중국인들을 죽이는데 중국의 군벌들은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야. 야 만약에 정상적인 국가면 야 너네 뭐야 하고 여러분 싸우겠지. 근데 이 군벌들은 여러분 지금 누구랑 붙어 있는 거예요? 외세랑 붙어 있잖아. 그래서 요 1925년 샹하이 530 사건으로 또 여러분 전국에서 민족운동이 벌어져요. 이때 이미 스탠바이 하고 있던 여러분 누가 등장하느냐? 여러분 바로 무슨 제스가 장제스가 여러분 이제 군대를 많이 키워놨어요. 그래서 잘됐다. 바로 뭘 하느냐?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군벌들을 없애서 군벌도 없애고 외세와의 관계를 딱 끊어서 완벽한 국가가 되자 해서 여러분 바로 장제스가 1926년에서 여러분 1928년까지 여러분 드디어 북쪽에 있는 군벌들을 없앤다. 북벌을 합니다. 그러면 봐봐. 1926년에 장제스 북벌은 국민당 혼자 한 게 아니죠. 누구랑 여러분 같이 하는 거예요? 공산당이랑 같이 하는 거야. 왜냐? 잊지 마세요. 이미 1924년에 이미 1차 여러분 지금 무슨 합작 중이에요? 지금 이미
1차 국공합작 중이죠. 그래서 요 2년 동안 소련이 돈 대줘서 무기 사고 여러분 군복 사가지고 장제스가 군대를 키웠어요. 그러면 장제스가 국민당 군대를 가져갔지만 공산당은 지금 돈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26년 장제스가 북벌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1925년. 자, 여러분 따라해보자. 샹하이 무슨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까? 샹하이 530 사건으로 이제 북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자, 지도 그려볼게요. 자, 이게 황하강이고 청장강이면요. 이쪽에서 여러분, 광저우에서 올라가요. 북벌해요. 자, 북벌에서 샹하이도 먹고, 난징도 먹고, 우한도 먹고, 여러분, 계속 지금 북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벌이라 불러요. 그러면은 북벌할 때 어디서 시작하는 거야? 광저우. 무슨 동? 꽝둥에서 시작해서 봐봐. 여기가 광저우, 꽝둥이니까 샹하이도 위에 있죠. 난징도 위에 있죠. 우한도 위에 있죠. 쭉쭉쭉 여러분 지금 베이징까지 올라가는 게 북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 해보자 여러분. 문제가 터져. 이거 재밌어요. 자, 여러분 그 스너는 모르겠어요. 이 스너는 민족주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도 조금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요 장제스예요. 자, 장제스는 여러분 굉장한 뭐예요? 우익이야. 참고로 쉽게 설명해 보자. 요 장제스는 뭐냐? 엄청난 민족주의자에다가 여러분 이 사람은 그 크리스토교예요. 뭐예요? 크리스토교. 물론 스넌도 무슨 교회예요? 교회 다시는 크리스토교야. 그러면 장제스가 보기에는 이 무슨 당? 공산당. 무슨 주의? 장제스는 무슨 주의가 싫어? 사회주의가 싫은 거야. 왜냐? 지금 비록 손을 잡고 있지만 장제스가 보기에는 공산당, 사회주의 뒤에는 누가 있어? 소련이 있죠. 그리고 장제스가 보기에는 공산당과 사회주의는 첫째, 종교도 인정 안 하지. 둘째, 사유재산도 인정 안 하죠. 또 장제스 친구들이 여러분 다 무슨 벌들이야? 재벌들이에요. 그럼 이 당시 여러분 그 공장이 가장 많은 샹하이에서 공산당 분들은 노동자들이랑 친하잖아. 그래서 공산주의 가지고 야 자본가들 월급 더 내놔라 이렇게 파업이 많이 벌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갑자기 재벌들이 장제스를 꼬셔요. 야 장제스야 나 재벌인데 사업 좀 할만하니까 자꾸 공산주의들이 파업한다 라고 막 꼬시는데 여러분 또 모두가 있었느냐? 반대로 해볼게요. 사회주의도 장제스가 싫은 거야. 왜냐? 척 보면 알죠. 스너는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편인데 장제스 딱 노는 거 봤더니 재벌이랑 놀죠. 그리고 하는 행동이 사회주의를 안 좋아해.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여러분 장제스가 무슨 뻘하고 있어요? 북벌하니까 군대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냐? 장제스도 사회주의를 한번 없애고 싶어. 그리고 사회주의도 장제스를 빨리 제거하고 싶어. 왜? 쟤 자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장군으로 앉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더 빨랐어요? 장제스가 더 빨랐습니다. 뭐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재밌죠? 흥미진진하죠? 자, 1926년부터 지금 무슨 뻘을 하고 있어요? 북벌을 하고 있죠. 북벌하는 중에 1927년에 여러분 장제스가 샹하이에서 4.12 여러분 쿠데타라는 거를 벌입니다. 요게 뭐냐? 여러분 장제스가 이렇게 북벌하는 척 하면서 샹하이에다가 자기 군대도 보내고요. 여러분 니네 조폭 영화 아시죠?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이게 조폭 스케일이 틀려. 우리 여러분 한국 영화 보면은 주 소재가 조폭 형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봐도 뭐 한 50명에서 뭐 100명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스펙타클하게 패싸움 해봐야 막 200명인데 여러분 이 중국 이 당시 그 샹하이에 내가 알아봤어요. 샹하이의 조폭을 뭐 홍방, 뭐 청방이라 그러는데 홍방이라고 해보자. 기억이 홍방 무슨 청방이 조폭 이름인데 조폭 숫자 10만 명에서 20만 명. 조폭 숫자가 10만 명, 20만 명이에요. 내가 이름 외워서 까먹었는데 요 샹하이 조폭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부하가 20만 명이야. 누구랑 의형제예요? 장제스랑 의형제래. 어떻게 만났는지 나도 까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했냐?
야사야 약간 솔직히 싫어요. 이 장제스가 군대도 보내지만 자기 의형제인 샹하이 조폭한테 야, 너 조폭 20만 명 동원해서 우리 군대랑 어느 날 하나 둘 셋 하면 공산주의를 기습을 해서 죽여버리자 했던 게 뭐야 여러분? 1927년 샹하이 4.12 쿠데타예요. 이걸로 여러분 샹하이에 있는 공산주의자를 엄청나게 죽여버립니다. 그 순간 이제 뭐가 끝난 거야? 1차 여러분 무슨 합작은 국고합작은 끝난 거죠. 왜냐? 1927년 북벌하는 중에 누가? 장제스가 여러분 샹하이에서 4.12 쿠데타로 조폭이랑 군대를 이용해서 샹하이에 있는 공산주의자를 막 몰살시켜버린 거야. 그러면 살아남은 공산당들은 다 아래쪽으로 여러분 피신했겠죠. 바로 그 장소가 구겨지지 않는 바지 루이진으로 도망을 친 거야. 그 순간 여러분 1차 무슨 합작은 끝난 거야. 국공합작은 끝나고요. 이제 공산당은 밀려서 도망을 갑니다. 해볼게요. 야, 이 장제스 장난 아니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드디어 1929년 여러분 북벌이 완성이 됩니다. 뭐냐? 바로 여러분 장제스가 무슨 징을 점령해요? 베이징을 점령하고 베이징을 점령했던 여러분 만주의 누구였던 여러분 군벌이었던 또 나올 거야. 짱쩌린이 있었거든 여러분. 다 지도 그려볼게요. 이 사람이 만주의 군벌인데 누구랑 손잡았어요? 일본이랑 손잡아서 요 놈이 베이징까지 먹고 있었거든. 근데 어떻게 해요? 장제스가 팍 오니까 전투한 다음에 짱쩌린이 졌다. 내가 가겠다. 해서 여러분 다시 만주로 가고 요 베이징을 먹으면서 누가? 여러분 장제스가 이제 북벌을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이 결국 혁명으로 완벽하게 군벌을 몰아냈다. 국민혁명이라 부르기도 하고 장제스의 군대를 무슨 혁명군? 국민혁명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요거 딱 공부를 해보니까 올해 혹은 요거에 조금 재밌는 문제 알려줄게요. 자, 지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배웠으니까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천천히 자 1919년 여러분 무슨 운동으로? 오사운동으로 여러분 바로 무슨 당이 만들어져요? 먼저 국민당이 만들어지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 무슨 당이 만들어졌어요? 공산당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1924년에 여러분 바로 제1차로 국민당과 여러분 공산당이 힘을 합치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제1차 무슨 합작? 국공합작. 제1차 무슨 합작? 국공합작이 벌어집니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무슨 원이에요? 쓴원이시죠. 그런데 아이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 쓴원이 1925년 여러분 쓴원 선생께서 갑자기 간암으로 사망하시고 요때쯤 이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인 누가 등장을 해요? 장제스가 등장을 했죠. 등장하자마자 여러분 1925년 드디어 또 써줄게. 1925년 장소는 어디예요? 샹하이에서 일본군, 영국군이 샹하이에서 데모하던 중국인을 쏴죽이죠. 여러분 바로 뭐야? 샹하이 530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계기로 여러분 1926년 드디어 장제스의 무슨 벌이 시작이 됩니까? 무슨 벌? 북벌이 시작이 됩니다. 왜 북벌이에요? 광저우에서 북쪽에 있는 누구를? 군벌을 치겠다. 군벌을 쳐야지 모두 없어지는 거야. 외세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북벌을 시작하는데 아직은 1차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 중인 거죠. 그러면 북벌 시작하다가 여러분 드디어 1927년에 갑자기 장제스가 보기에는 어차피 한 번 해야 되죠.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주의도 장제스 노리고 있었고요. 장제스도 사회주의 노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누가 더 동작이 빨랐어요? 장제스가 더 빨랐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927년 북벌 중이야. 북벌 중에 샹하이의 자기 군대와 내가 아까 무슨 조폭 얘기했죠. 조폭 보내서 여러분 4월 12일 날 같은 편인
사회주의자들을 기습해서 엄청나게 죽였다. 샹하이 4.12 쿠데타. 그럼 여러분, 요게 나오는 순간, 봐봐요. 요게 나오는 순간 이제 무순합작이 끝난 거야. 1차 무순합작이, 국공합작이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1928년에 드디어 베이징을 먹으면서 여러분, 무슨 벌이 완수가 된 거예요? 북벌이 완성이 됐다. 이거 은근 잘 나와요. 뭐라고 여러분? 은근 잘 나오니까 특히 이거 여러분 숫자가 좀 어렵죠? 1925년 샹하이, 네, 다 샹하이다. 다 샹하이죠. 자, 1925년 샹하이 530 사건, 1927년 샹하이 4.12 쿠데타.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에서 보면은 꽝저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 모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샹하이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잠깐만 여러분 재미있게 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크게 해보자. 지금 여러분 무슨 제스가, 장제스가 1926년에서 1928년까지 여러분 지금 무슨 뻘을 하고 있어요? 북벌을 할 때 이때 영국, 프랑스 기분 안 좋겠지. 왜 안 좋을까? 군벌들이 사라지면 여러분 영국, 프랑스가 군벌이랑 손을 못 잡으니까 중국을 잠식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 중에 가장 기분 나쁜 건 누구냐? 일본이 되게 기분이 나빠요. 해볼게요, 여러분. 자, 지도 많이 그린 여러분. 일본은 여러분, 자, 이미 만주에 있는, 자, 만주에요. 만주에 있는 여러분 군벌이었던 무슨 쩌린? 여러분, 장쩌린에게 일본이 엄청나게 여러분 지지해줘가지고 비행기 500대, 탱크 막 300대 장난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일본을 등에 업고 짱쩌린이 만주도 먹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동안 어디도 먹었어? 베이징도 먹었다고. 그런데 일본 입장은 이거야. 짱쩌린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요 놈을 힘을 키워서 만주, 그 다음에 베이징까지 장악하면 얘를 어떻게 해요? 꼭두가시 이용해가지고 중국을 지배할 수가 있었잖아. 그런데 예상 밖으로 누가 여러분 북벌해가지고 어디야? 베이징을 장제스가 먹고 짱쩌린이 막 도망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해방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일본 애들이 1차, 2차 두 번이나 갑자기 군대를 어디로 보내요, 여러분? 산둥으로 군대를 보내요. 왜냐? 이거야. 핑계는. 야! 산둥반도에 우리 일본 주민들이 장사하고 사는데 너 짱제스 북벌하러 가면서 니네 군대가 우리 일본인들 죽일 수 있으니까 우리 일본은 거짓부랑이지만 정말 순수하게 우리 일본의 국민들을 보호하러 군대를 파병한 거야. 해서 여러분 산둥반도에 일본 애들이 군사를 많이 보내서 실제로 여러분 국민당과 싸우기도 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일본 입장에서는 짱제스가 북벌하는 게 싫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 산둥반도에 군대 보내서 크게 전쟁을 벌이고 싶었는데 가벼운 건 아니고 그러면 전투가 벌어지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짱제스가 얘네 여러분 의심을 하니까 어떻게 잘 무마가 돼요. 그래서 외웁시다. 아, 짱제스가 북벌하고 있을 때 일본의 입장이 되면 안 돼! 짱제스가 북벌 성공하면 우리가 키워놓은 짱쩌린, 우리가 해놓은 이쪽이 위험할 수 있다. 해방 넣자 해서 짱제스가 북벌할 때 일본 애들이 무슨 지역에? 산둥 지역에 군사를 계속 보냈다.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조금 지루하더라도 중간중간 너무 오고 싶은 듣기 귀찮으면 중간중간 끊어보세요. 그래서 화이팅하고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 봐요.